그 만화책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 예, 이것인데요. 오, 이게- 처음 봐요, 처음. 아, 실물로. 네네네. 이거 실물인데 네. 일본에 제가 아는 분이 보내왔어요.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보내오셨는데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라고 해서 네. 이 작가는 다스키 료라고 하는 요성입니다. 원래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고요. 네. 네, 이 사람은 그 원래 금을 잘 꽂서 그 금이 실현이 되는 것을 몇 번이나 그렇게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1997년에 그때까지 금을 끄고 실현이 된 것을 쭉 썼어요. 네, 그거는 예를 들면 다이애나 비의 사망 사건이라든가 네. 혹은 그 퀸이라는 그 노래하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유명한. 네. 예, 예. 예, 그게 그 보컬이 에이즈로 사망하잖아요. 네. 예, 이런 것도 다 금으로 봐요. 기타 굉장히 많은 것을 금으로 일단 그 천에 파서 실현이 된 것을 만화에 그리고 그게 1997년에 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많이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이야기니까. 과거 이야기니까 다 이게 금에서 봤다라는 것은 그냥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주목을 1997년에는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책에 그래도 2011년 3월에 대재난이 온다. 대재앙이 온다. 조금 재난하고 재앙이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데 그렇게 쓴 거죠. 그게 1997년이니까 뭐 15년 정도 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톰북 지진으로 적중이 된 것입니다. 네. 3월 11일이었는데 3월까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은 이 책은 그 사람의 그 예언책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고 그 첫 번째 책은 표지가 좀 비슷해요. 그 표지는 이게 그 작가의 오르글이라고 하는데요. 요소이니까 첫 번째 책도 거의 비슷한 그림이고 첫 번째 책은 그러나 이 요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름도 내가 본 미래 똑같대요. 네, 이거는 네. 완전판이라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데 새로운 것은 눈물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그 새로운 예언이 들어간 거죠. 바로 그것이 올해죠. 이게 낸 것은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냈는데 2021년입니다. 예, 2021년에 냈는데 2025년 7월 5일 그러니까 날짜까지 예, 네. 일본에 대재앙이 온다.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톰북 대지진을 적중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팔리게 됐죠. 한 번 적중시켰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다시 적중 테러지는 그거는 7월 5일이 와야 네. 아르스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대재난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 재앙이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자연의 재앙. 그러나 이 사람 이번에 올해 7월 5일 재난이라고 해서 약간 인위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해석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어떤 것이냐.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본 금인데요. 네네. 이게 태평양이죠. 네. 태평양의 일본의 남쪽 그리고 대만에서 동쪽 그리고 필리핀에서 보면 북쪽이 되는 어떤 지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다. 이런 그 그물을 봤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두 마리의 용이 다가가 가지고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폭발로 일본에는 동북 대지진 때 쓰나미의 3배 이상의 쓰나미
일본으로 가고 그리고 이 폭발의 영향으로 대만, 필리핀 그리고 홍콩의 육지가 연결되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네네. 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 일본이 막아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일본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물 속에 잠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끔찍한데요. 끔찍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적중시켰기 때문에 계속 자 7월 5일에 실제로 뭐가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저는 믿지는 않고요. 네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 갖고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난카이 트러프 해곡이라고 하죠. 대지진이 일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난카이 해곡이라는 것은 남해 해곡이라는 것은 일본의 큐슈 남쪽부터 나고야 정도까지 이어지는 그 앞바다에 있는 그 하나의 해곡이라는 해조에 있는 고르차기예요. 거기에서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올해는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난 지 8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 100년 넘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진이 일어나면 역시 동북대지진의 쓰나미의 3배 이상의 쓰나미가 일본을 휩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곳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든가 합니다. 그래도 폭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곳을 찾았더니 바로 지점에 미국이 195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50년대 네네. 후반부터 그때 베트남 쪽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일본에 기항하고 베트남 쪽으로 가는 그 미국의 군함의 수소폭탄이 탑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수소폭탄이 그러나 항공모함이라고 하죠. 항공모함 위에 있는 그 비행기 안에 있었대요. 그 비행기가 바로 거의 지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이 그 해조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그때 이 사건을 은폐합니다. 네, 그때 일본은 핵을 가져오면 안 된다, 네. 만들어도 안 된다. 네네. 이러한 비핵 3원칙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본의 요코스카 항으로 들어간다라는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거 법을 어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로 했고 미국도 수소폭탄이 떨어졌다, 그대로다라는 것을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비행기도 그리고 거기에 일단 조종사가 이미 타고 있었대요. 타고 있었는데 미끄러진 거죠. 네,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나 모든 것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아들이 말합니다. 뭔가 해저 화산의 폭발이라든가 가까이에서 있으면 수폭이 폭발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네. 네네. 사실 일본 주변에서 그러한 해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조그만 섬이 생긴 그런 것을 2년, 3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서 네. 혹시 거기 가까운 데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수폭을 건드려버리면 이거는 나가사키의 원폭의 거의 100배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또 몇 개 탑재되어 있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2개, 3개 있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말해요. 7월 5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지금까지 촉춘땡 예언 같은 게 거의 없다.
아. 그러니까 전에 동북 대지진도 그냥 3월 거기까지는 네. 맞았는데 그러니까 7월, 8월 그 정도로 말하면 조금 네. 작가를 위해서도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이거 암살 미스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네네. 동가하는 네. 이쪽이죠. 네. 귀. 네. 예, 예. 이게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올해 1월 9일에 대지진이 거기에 온다고 칼리포니아에 온다고 예언했거든요. 네. 2월 9일이 지났잖아요. 지났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칼리포니아에 진도 7의 지진이 있었기는 했어요. 아. 그럼 아주 대지진으로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진도 7의 지진은 큰 지진이에요. 그렇죠. 네. 이러다가 왠지 잘 모르지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도 일본에 아주 거대한 쓰나미가 간다. 그 날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당 저는 그것을 믿는 입장이 아니지만 이러당 주목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너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진짜. 네네. 그런 지진이라든가 아주 큰 변화에 진정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토르코레들이 죽어서 해안에 많이 누워버린다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큰 해일이나 지진의 징조로서 샘물들의 이상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거 오히려 좀 주목할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잘 기억해 두시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일단. 네, 맞아요. 네네. 한국에도 뭐 어떤 네.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면은 사실 뭐 전 세계 엄청나죠. 영향이라고 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동북 대지진 때도 한국의 지반이 5cm에서 10cm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반도 아래에 균열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진이 많아졌어요. 사실 맞아요. 현주라든가 네. 포항 쪽에서 이거는 동북 대지진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일단 지진이 오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몇 년 후, 몇십 년 후냐.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지금 곧 터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뭐 후지산은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후지산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상에 오면 10월 정도만 돼도 벌써 10월 2일 보면 눈이 쌓인다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10월 이후로 겨울 동안은 하얗게 흰모자 쓰고 보이는데 지금 눈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얘기. 그런 것들은 이제 열이 올라오고 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 밑에 부글부글 끓는 그런 것들의 현상, 온천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잔잔한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지질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기한도 거의 꽉 찼고 후지산은 꽉 찼어요. 그 다음에 난카이 이거는 뭐 10년, 30년 그 사이 그 주기가 이제 150, 그 다음에 100, 이번에는 한 80 정도로 보니까 고대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주기를 끄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카이가 한번 터지면은 이건 거의 최고 레벨로 온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바로 옆에서. 이거 흔들어 버리면은 후지산하고 연결돼 있어요. 후지산 같이 터지잖아. 그러면 일본은 절대 안 나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터지면. 두 개 동시에 터졌다 그러면 일본은 이제 반을 쪼개지는 거예요. 섬이. 이쪽에 태평양 쪽이고 그냥 가라앉거나 아니고 융기하거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갈라질 거란 말이죠. 그런 현상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온다고 다들 보는 거예요. 지질학자가 대부분이 안 온다고 얘기하는 지질학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죠. 그 불안한데 그게 제대로 그 국가가 뭐가 이게 굴러가겠나 싶어요. 지금 근데 그게 이런 만화책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지몽을 꾸는 사람이라. 네. 그 지금도 이번에도 이 얘기를 그 인터넷으로 가보면 이 사람 만화가 계속 그게 내용들이 내가 그걸 다 팔로우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참상을 쭉 써놓은 거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쿄 도시가 거의 마비돼버리고 2,500만 명이 도피를 해야 되고 근데 500 몇십만 명은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럼 그 제가 도쿄돔이 그 가득 채우면 한 350개 정도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 쫙 뿌려지는 거예요. 3cm만 쌓여도 차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그 다음에 전부 정전 다 돼버릴 거잖아요. 도쿄에 정전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층 빌딩 사는 사람들 삶을 못 살겠죠. 그렇죠. 물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많은 국민들의 생활 자체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끔찍한 거죠. 그게 뭐 길어야 30년 이내로 다들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뭐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도 만화를 그렇게 그렸잖아요. 만화를 그렸는데 분명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꿈을 계속 꾼다잖아요. 그런 얘기.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구글 지도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자꾸 떠오른다잖아요. 그게 7월 5일이잖아요. 참 얼마 안 남은. 황당하죠. 뭐 하여튼 바로 우리 옆나라에 그러는데 그 뭐 우리한테는 뭐 어떤 피해가 올 거냐. 후지산 폭발하는 건 우리한테 거의 피해가 없어요. 편서풍 때문에 전부 도쿄나 이쪽 가나가와나 이쪽 오른쪽으로 쫙 퍼지지 이쪽으로는 오질 않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니까 이게 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뭐 여름에 편서풍인가 뭐 그게 볼 때는 만약 그때라면 조금 다르긴 하다 그러는데 거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난카이 제도도 보면은 완전 태평양 쪽이잖아요. 동해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그건 없다고 나는 봐요. 물론 뭐 경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4.5인가 5 가까이 됐었나? 아마 그 정도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죠. 워낙 크니까. 그렇죠. 크게 흔들어 버리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큰 타격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봐요. 우리 조상이 참 명당히 잘해 잡은 거죠. 옛날에는 정말 지지도 못 사는 황토볼에다가 여기다가 해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지하 자원도 없고 완전히 이런 이상한 땅에다 우리 조상들이 자리 잡았다 해가지고 원망도 없잖아 했었는데 지금은 반도체를 지어도 튼튼해요. 흔들리지 않죠. 네. 태풍이 옵니까? 거의 안 오죠. 지진이 뭐 있어 와야 잠깐 흔드는 정도. 세상에 금수강산이 이제서 제대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일본의 뭐 난카이 대지진이나 후지산 폭발 이런 것도 일어나면 일본 경제도 무사하지 못하겠네요.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거죠. 흔들어 버리면 그 뭐 전부 뭐 물리고 뭐 다 엉망진창이 돼버릴 테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잖아요. 토인비 같은 도전이 강하면은 응전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위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솟아나니까 오히려 무기력한 거에서 뭔가 살아야겠다. 그런 오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응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 IMF 이후에 그랬듯이. 완전히 폭삭 망할 경우에 오히려 거기서 쇠살이 돋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게 일본의 미야다이 신지라는 사회학자인데 자주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늘 하는 얘기예요. 일본은 반드시 지금 한번 망해야 된다. 이 시스템은. 빨리 망하면 빨리 망할수록 일본에게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베가 그때 통치할 때 이 사람은 아베를 보고 깨춤을 췄어요. 와, 아베가 빨리 일본을 망하게 해준다. 너무나 세세토록 너 총리해라 그러고 그랬는데 갑자기 유명을 달리해버리니까 실망이 대단했다 그래요. 그때 미야다이 신지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너무 그렇게 이제 좀 과하니까 어떤 청년의 칼을 맞게 됐죠. 그 뒤로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전에는 막 진짜 신랄하게 일본 비판했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일본의 모습은 빨리 망하면 빨리 망할수록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게 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렇게 한번 정말 지진이 와가지고 나라를 전체 한번 막 왕창 흔들어 놓으면은 살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그게 응전이 생겨가 더 활력 있는 어떤 일본을 꾸려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죽는 사람은 죽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역사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토인비가 그 얘기를 그렇죠. 분명히 했어요. 한 민족이 도전을 엄청나게 받으면 그게 응전이 있어가지고 발전한다. 대표적인 민족이 한국 민족, 조선민족을. 우리 민족은 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죠.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역사 속에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을 거라고. 토인비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 조선, 이 한반도가 세계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도전을 너무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하면서 이게 뭐랄까 현실 극복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졌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도 한 번쯤은 그렇게 큰 고난을 한번 겪어보는 것도.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미야다이 신지가 뭐냐면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운명 공동체라는 거는 똘똘 뭉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떨 때 뭉치냐. 외부로부터 혹독한 시련이 왔을 때 그 공동 운명체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게 이번에 지진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일본이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제 우리 망했다. 다 같이 망했다. 그런 식이 굉장히 강해지면 공동 운명체 같은 느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단결해서 뭔가 이 극복해 나가자.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 모습은 완전히 일본말로 바라바라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역사 속에 어차피 한 번 지나가잖아요. 옛날에 관동 대지진도 그랬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사라진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대 32만 명 정도 사망할 거라는데 1억 2천 넘는 인구 중에 2만 뭐 죽는다 해서 옛날에 중국 어땠습니까? 문화대혁명 할 때 2,700만 명을 때려 죽였어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거기에 비하면 뭐 이게 그렇게 큰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파괴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건설이잖아요. 고베 가보면은 그 지진 그게 나고 나서 그 뒤에 한번 가봤더니 도시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고 돈은 물론 많이 들어서 그게 이제 빚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내부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도시 건설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잘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 파괴를 한번 하고 나면 새롭게 건설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또 돈이라는 것도 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극복해내면은 멋진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되 그걸 이제 전화위복으로 삼으면은 또 일본 민족에게 하나의 그 뭐랄까 단결 그다음에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의 일본이 또 형성될 수 있지 않겠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죠. 근데 하나만 더 네. 궁금한 게 근데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시일 내에 네. 그런 많은 지질학자들의 경고가 있는데 일본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안 한 건 아닐 거잖아요. 뭐 손을 아예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네. 너무나 엄청나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일본에 한번 보세요. 태풍이 한 해에 아주 매서운 게 한 5개는 기본적으로 지나갔어요. 최근 몇 년은 뭐 거의 10개 정도 지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혹독하게 지나가면서 완전히 그냥 그 지역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경우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걸 대응을 거의 못하고 있더라고. 계속 그런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5년에 한 번 엄청난 태풍이 지나갔다 시작. 그러면 그거는 금방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몇 년 거의 없다 치면은 그 수리하고 뭐 복구하는데 금방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그동안 쌓아놨던 재난금 같은 것들이 쌓여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투자하면 되잖아.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매번 오니까 계속 돈을 투자하니까 없는 거예요. 돈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수해민들을 어디 강당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 보면 정말 참 불쌍하게 보여요. 아무런 시설도 없고 그냥 거기다 그냥 방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종이박스 같은 걸로 어떻게 뭐 했는데 보고 있으면 그게 하나 끔찍한 건 뭐냐. 통일본 대지진 때 거기 이제 수해민들이 강당 같은 데 이렇게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물자가 못 갔단 말이에요. 밤만 되면요. 저기 멀리서 원정 온대요. 남자들이. 밤에. 그 여자들은 그냥 희롱 내일 성폭행 같은 거 하는 거죠. 근데 꼼짝도 못 한대. 그 혼란 상황에서 반항하다가 그냥 바닷물에 집어 던져버리면 그걸로 흔적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NHK에서 한번 30만 통인가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30만 원. 그 얘기 듣고 나는 정말 일본은 정말 끔찍한 사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얼핏 그 뉴스 한번 나오고 그대로 싹 사라져버려요. 찾아보려고 해도. 정말 어떻게 재난 지역에 저 멀리서 남자들이 그렇게 원정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수재민들 보면은 전부 텐트 하나씩 다 깔끔한 텐트 하나씩 다 배당을 해요. 그럼 거기 이제 안에 딱 잠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 프라이버시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뭐 안에서 탈의 같은 것도 가능하고 모든 거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 일본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으니 그 종이박스 같은 거 완전 오픈된 상황에서 그 뭐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의 재난 그 대응 수준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이.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과거에 일본이 뭐 경제적으로 엄청날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재난 대응을 잘하는 나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에서는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당장 후지산이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당장 난카이 대지진이 벌어져도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전조 증상이 몇 년 전부터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는 요코하마 지역 쪽에서 무슨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고무 타는 냄새. 예, 이게 한 좁은 지역에서만 아니라 네. 이제 도시 전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네네.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굉장히 많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화재가 일어나거나 무슨 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이 지각이 움직이면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냄새가 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그 대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물고기 떼가 대량으로 그 죽어서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발생했거든요. 요거 놓고 이제 일본에서는 네티즌들이 뭐 대지진 전조 증상이다. 그러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좀 더 부각이 돼서 그 작가분의 만화가 네, 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터질 시기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좀 돌아보면은 네.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한국이 정말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많이 했죠. 네. 예.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붕소를 한국이 여분의 붕소를 전부 다 일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이제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대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본에 붕소를 전해줬고 뭐 원유를 일본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전 국민이 모금 활동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일본에 줬습니다.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본 언론에서는 어느 나라가 얼마의 그 지원을 했는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아, 웃기는 거죠. 네. 이거 지원 받은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인데 어느 나라는 얼마 줬고 어느 나라는 얼마 줬다고 그 순위를 매겼어요. 근데 그 순위에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뺀 거예요, 그럼 일부러? 뺀 거죠. 그거 너무하네, 그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큰 일이 터졌으니까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이 나라에 감사한다. 이 나라에 감사한다. 이 나라는 어떻게 지원을 해줬다. 뭐 네. 그러한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빠져 있었다는 거죠. 뭐 대만 같은 경우 뭐 굉장히 크게 강조하면서 뭐 감사한다 그러한 보도 내보내고 그랬는데 뭐 한국은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거 보면은 좀 왜 그랬나 아.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소다로 망원제조기 아소다로가 몇 년 전에 한반도 유사시에 난민들이 일본으로 대량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자위대를 출동시켜 사살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해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지지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니까 하는 말일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 일본 노인네들 뭐 무슨 뭐 80인가 90까지 사는 노인네들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할 수 없다. 아.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캐릭터가 원래 그렇구나. 예, 네. 원래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상한 말 자주 하는데 네. 근데 이걸 놓고 봤을 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일본의 그러한 대재난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라는 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만화책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 예, 이것인데요. 오, 이게- 처음 봐요, 처음. 아, 네네네. 이거 실물인데, 네. 일본에 제가 아는 분이 보내왔어요.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어 있다. 라는 것으로 보내오셨는데,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라고 해서, 네. 이 작가는 다스키 료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원래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고요. 네. 네, 이 사람은 그 원래 금을 잘 꽂서 그 금이 실현이 되는 것을 몇 번이나 그렇게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1997년에 그때까지 금을 끄고 실현이 된 것을 쭉 썼어요. 네, 그거는 예를 들면 다이애나 비의 사망 사건이라든가 네.
혹은 그 퀸이라는 그 노래하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유명한. 네. 예. 그게 그 보컬이 에이즈로 사망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금으로 봐요. 기타 굉장히 많은 것을 금으로 일단 그 천에 파서 실현이 된 것을 만화에 그리고 그게 1997년에 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많이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이야기니까. 과거 이야기니까 다 이게 금에서 봤다라는 것은 그냥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주목을 1997년에는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책에 그래도 2011년 3월에 대재난이 온다. 대재앙이 온다. 조금 재난하고 재앙이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데 그렇게 쓴 거죠. 그게 1997년이니까 뭐 15년 정도 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톰북 대지진으로 적정이 된 것입니다. 네. 3월 11일이었는데 3월까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은 이 책은 그 사람의 그 예언책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고 그 첫 번째 책은 표지가 좀 비슷해요. 그 표지는 이게 그 작가의 오르글이라고 하는데요. 요소이니까 첫 번째 책도 거의 비슷한 그림이고 첫 번째 책은 그러나 이 요소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름도 내가 본 미래 똑같대요. 이거는 완전판이라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데 새로운 것은 눈물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그 새로운 예언이 들어간 거죠. 바로 그것이 올해죠. 이게 낸 것은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냈는데 2021년입니다. 예, 2021년에 냈는데 2025년 7월 5일 그러니까 날짜까지 예, 네. 일본에 대재앙이 온다.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톰북 대지진을 적중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팔리게 됐죠. 한 번 적중시켰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다시 적중 테러지는 그거는 7월 5일이 와야 네. 아르스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대재난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 재앙이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자연의 재앙. 그러나 이 사람 이번에 올해 7월 5일을 재난이라고 해서 약간 인위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해석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어떤 것이냐.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폼 금인데요. 네네. 이게 태평양이죠. 네. 태평양의 일본의 남쪽 그리고 대만에서 동쪽 그리고 필리핀에서 보면 북쪽이 되는 어떤 지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다. 이런 그 그물을 봤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두 마리의 용이 다가가 가지고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폭발로 일본에는 동북 대지진 때 쓰나미의 3배 이상의 쓰나미 일본으로 가고 그리고 이 폭발의 영향으로 대만, 필리핀 그리고 홍콩의 육지가 용렬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 일본이 막아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본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물 속에 잠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끔찍한데요. 끔찍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적중시켰기 때문에 계속 7월 5일에 실제로 뭐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저는 믿지는 않고요. 네,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 갖고,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난카이 트러프, 해곡이라고 하죠. 대지진이 일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난카이 해곡이라는 것은 남해 해곡이라는 것은 일본의 큐슈 남쪽부터 나고야 전도까지 이어지는 그 앞바다에 있는 그 하나의 해곡이라는 해조에 있는 고르차기예요. 거기에서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올해는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난 지 8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 100년 넘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진이 일어나면 역시 동북 대지진의 쓰나미의 3배 이상의 쓰나미가 일본을 휩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곳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든가 합니다. 그래도 폭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곳을 찾았더니 바로 지점에 미국이 195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50년대 네네. 후반부터. 그때 베트남 쪽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일본에 기항하고 베트남 쪽으로 가는 그 미국의 군함에 수소폭탄이 탑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수소폭탄이 그러나 항공모함이라고 하죠. 항공모함 위에 있는 그 비행기 안에 있었대요. 그 비행기가 바로 거의 이 지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아,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이 그 해조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 미국하고 일본은 그때 이 사건을 은폐합니다. 네, 그때 일본은 핵을 가져오면 안 된다, 네. 만들어도 안 된다. 네, 네. 이러한 비핵 3원칙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본의 요코스카 항으로 들어간다라는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거 법을 어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로 했고 미국도 수소폭탄이 떨어졌다, 그대로다라는 것을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비행기도 그리고 거기에 일단 조종사가 이미 타고 있었대요. 타고 있었는데 미끄러진 거죠. 아. 네,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나 모든 것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아들이 말합니다. 뭔가 해저 화산의 폭발이라든가 가까이에서 있으면 수폭이 폭발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네. 네. 사실 일본 주변에서 그러한 해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조그만 섬이 생긴 그런 것을 2년, 3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서 네. 혹시 거기 가까운 데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수폭을 건드려 버리면 이거는 나가사키의 원폭의 거의 100배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또 몇 개 탑재되어 있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2개, 3개 있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말해요. 7월 5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지금까지 촉춘땡 예언 같은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전에 동북 대지진도 그냥 3월 거기까지는 네. 맞았는데 그러니까 7월, 8월 그 정도로 말하면 조금 네. 작가를 위해서도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이거 암살 미스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네네. 동가하는 네. 이쪽이죠. 네. 귀. 네. 예. 이게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올해 1월 9일에 대지진이 거기에 온다고 칼리포니아에 온다고 예언했거든요. 네. 2월 9일이 지났잖아요. 지났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칼리포니아에
그 진도 7의 지진이 있었기는 했어요. 아, 그럼 아주 대지진으로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도 진도 7의 지진은 큰 지진이에요. 그렇죠. 네. 이러다 그 왠지 잘 모르죠.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도 그 일본에 아주 거대한 쓰나미가 간다. 그 날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것을 믿는 입장이 아니지만 일단 주목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너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진짜. 네네. 그런 지진이라든가 아주 큰 변화에 진저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토르코레들이 죽어서 해안에 많이 누워버린다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큰 해일이나 지진의 징조로서 샘물들의 이상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거 오히려 좀 주목할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잘 기억해 두시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일단. 맞아요. 네네. 한국에도 뭐 어떤 네.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면은 사실 뭐 전 세계 엄청나죠. 영향이라고 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동북 대지진 때도 한국의 지반이 그 5cm에서 10cm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반도 아래에 균열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진이 많아졌어요. 사실 그 맞아요. 현주라든가 네. 포항 쪽에서 이거는 동북 대지진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일단 지진이 오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몇 년 후, 몇십 년 후냐.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지금 곧 터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뭐 후지산은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후지산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정상에 오면 10월 정도만 돼도 벌써 10월 2일 보면 눈이 쌓인다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10월 이후로 겨울 동안은 하얗게 흰모자 쓰고 보이는데 지금 눈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얘기. 그런 것들은 이제 열이 올라오고 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 밑에 부글부글 끓는 그런 것들의 현상, 온천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잔잔한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지질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기한도 거의 꽉 찼고 후지산은 꽉 찼어요. 그 다음에 난카이 이거는 뭐 10년, 30년 그 사이 그 주기가 이제 150, 그 다음에 100, 이번에는 한 80 정도로 보니까 고대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주기를 끄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카이가 한번 터지면은 이건 거의 최고 레벨로 온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바로 옆에서 이거 흔들어 버리면은 후지산하고 연결돼 있어요. 후지산 같이 터지잖아. 그러면 일본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터지면. 두 개 동시에 터졌다 그러면 일본은 이제 반을 쪼개지는 거예요. 섬이. 이쪽에 태평양 쪽이고 그냥 가라앉거나 아니고 융기하거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갈라질 거란 말이죠. 그런 현상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온다고 다들 보는 거예요. 지질학자가 대부분이 안 온다고 얘기하는 지질학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죠. 그 불안한데 그게 제대로 그 국가가 뭐가 이게 굴러가겠나 싶어요. 지금 근데 그게 이런 만화책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지몽을 꾸는 네. 사람이라. 네. 그 지금도 이번에도 이 얘기를 그 인터넷 들어가보면 이 사람 만화가 계속 그게 내용들이 내가 그걸 다 팔로우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참상을 쭉 써놓은 거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쿄 도시가 거의 마비돼 버리고 2,500만 명이 도피를 해야 되고 근데 500 몇십만 명은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럼 제가 도쿄돔이 가득 채우면 한 350개 정도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 쫙 뿌려지는 거예요. 3cm만 쌓여도 차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전부 정전 다 돼버릴 거잖아요. 도쿄에 정전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 삶을 못 살겠죠. 그렇죠. 물도 계산을 오르내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많은 국민들의 생활 자체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끔찍한 거죠. 그게 뭐 길어야 30년 이내로 다들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뭐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도 만화를 그렇게 그렸잖아요. 만화를 그렸는데 분명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꿈을 계속 꾼다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국월 지도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자꾸 떠오른다잖아요. 그게 7월 5일이라네요. 참 얼마 안 남았네. 황당하죠.
뭐 하여튼 바로 우리 옆나라에 그러는데 그 뭐 우리한테는 뭐 어떤 피해가 올 거냐. 후지산 폭발하는 건 우리한테 거의 피해가 없어요. 편서풍 때문에 전부 도쿄나 이쪽 가나가와나 이쪽 오른쪽으로 쫙 퍼지지 이쪽으로는 오질 않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니까 이게 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뭐 여름에 편서풍인가 뭐 그게 볼 때는 만약 그때라면 조금 다르긴 하다 그러는데 거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난카이 제도도 보면은 완전 태평양 쪽이잖아요. 동해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그건 없다고 나는 봐요. 물론 뭐 경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 지진 있었잖아요. 그때 뭐 4.5인가 5 가까이 됐었나? 아마 그 정도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죠. 워낙 크니까. 그렇죠. 크게 흔들어 버리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큰 타격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봐요. 우리 조상이 참 명당히 잘해잡은 거죠. 옛날에는 정말 지지도 못 사는 황토볼에다가 여기다가 해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지하 자원도 없고 완전히 이런 이상한 땅에다 우리 조상들이 자리 잡았다 해가지고 원망도 없잖아 했었는데 지금은 반도체를 지어도 튼튼해요. 흔들리지 않죠. 네. 태풍이 옵니까? 거의 안 오죠. 지진이 뭐 있어 와야 잠깐 흔드는 정도. 세상에 금수강산이 이제서 제대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일본의 뭐 난카이 대지진이나 후지산 폭발 이런 것도 일어나면 일본 경제도 무사하지 못하겠네요.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거죠. 흔들어 버리면 그 뭐 전부 뭐 물리고 뭐 다 엉망진창이 돼버릴 테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잖아요. 토인비 같은 도전이 강하면은 응전이 일어나더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위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솟아나니까 오히려 무기력한 거에서 뭔가 살아야겠다. 그런 오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응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 IMF 이후에 그랬듯이. 완전히 폭삭 망할 경우에 오히려 거기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게 일본의 미야다이 신지라는 사회학자인데 자주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늘 하는 얘기예요. 일본은 반드시 지금 한번 망해야 된다. 이 시스템은. 빨리 망하면 빨리 망할수록 일본에게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베가 그때 통치할 때 이 사람은 아베를 보고 깨춤을 췄어요. 와, 아베가 빨리 일본을 망하게 해준다. 너무나 세세토록 너 총리해라 그러고 그랬는데 갑자기 유명을 달리해버리니까 실망이 대단했다 그래요. 그때 미야다이 신지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너무 그렇게 이제 좀 과하니까 어떤 청년의 칼을 맞게 됐죠. 그 뒤로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전에는 막 진짜 신랄하게 일본 비판했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일본의 모습은 빨리 망하면 빨리 망할수록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세상이 도전하게 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렇게 한번 정말 지진이 와가지고 나라를 전체 한번 막 왕창 흔들어 놓으면은 살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그게 응전이 생겨가 더 활력 있는 어떤 일본을 꾸려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죽는 사람은 죽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역사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토인비가 그 얘기를 그렇죠. 분명히 했어요. 한민족이 도전을 엄청나게 받으면 그게 응전이 있어가지고 발전한다. 대표적인 민족이 한국 민족, 조선민족. 우리 민족은 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죠.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역사 속에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을 거라고. 토인비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 조선, 이 한반도가 세계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도전을 너무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하면서 이게 뭐랄까. 현실 극복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졌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도 한 번쯤은 그렇게 큰 고난을 한번 겪어보는 것도.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미야다이 신지가 뭐냐면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운명 공동체라는 거는 똘똘 뭉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떨 때 뭉치냐. 외부로부터 혹독한 시련이 왔을 때 그 공동 운명체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게 이번에 지진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일본이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제 우리 망했다. 다 같이 망했다.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면 공동운명체 같은 느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단결해서 뭔가 이 극복해 나가자.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 모습은 완전히 일본말로 바라바라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역사 속에 어차피 한 번은 지나가잖아요. 옛날에 관동 대지진도 그랬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사라진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대 32만 명 정도 사망할 거라는데 1억 2천 넘는 인구 중에 2만 뭐 죽는다 해서 옛날에 중국 어땠습니까? 문화대혁명 할 때 2,700만 명을 때려 죽였어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거기에 비하면 뭐 이게 그렇게 큰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파괴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건설이잖아요. 고베 가보면은 그 지진 그게 나고 나서 그 뒤에 한번 가봤더니 도시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고 돈은 물론 많이 들어서 그게 이제 빚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내부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도시 건설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파괴를 한번 하고 나면 새롭게 건설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또 돈이라는 것도 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극복해내면은 멋진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되 그걸 이제 전화위복으로 삼으면은 또 일본 민족에게 하나의 그 뭐랄까 단결 그다음에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의 일본이 또 형성될 수도 있지 않겠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죠. 아, 근데 하나만 더 네. 궁금한 게 근데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시일 내에 네. 그런 많은 지질학자들의 경고가 있는데 일본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안 한 건 아닐 거잖아요. 뭐 손을 아예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너무나 엄청나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일본에 한번 보세요. 태풍이 한 해에 아주 매서운 게 한 5개는 기본적으로 지나갔어요. 최근 몇 년은 뭐 거의 10개 정도 지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혹독하게 지나가면서 완전히 그냥 그 지역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경우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걸 대응을 거의 못하고 있더라고. 계속 그런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5년에 한 번 엄청난 태풍이 지나갔다 시작. 그러면 그거는 금방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거의 없다 치면은 그 수리하고 뭐 복구하는데 금방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그동안 쌓아놨던 재난금 같은 것들이 쌓여있는 것 가지고 한꺼번에 투자하면 되잖아.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매번 오니까 계속 돈을 투자하니까 없는 거예요. 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수해민들을 어디 강당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 보면 정말 참 불쌍하게 보여요. 아무런 시설도 없고 그냥 거기다 그냥 방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종이박스 같은 걸로 어떻게 뭐 했는데 보고 있으면 그게 하나 끔찍한 건 뭐냐. 통일본 대지진 때 거기 이제 수해민들이 강당 같은 데 이렇게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물자가 못 갔단 말이에요. 밤만 되면요. 저기 멀리서 원정 온대요. 남자들이. 밤에. 그 여자들은 그냥 성희롱 내지 성폭행 같은 거 하는 거죠. 근데 꼼짝도 못 한대. 그 혼란 상황에서 반항하다가 그냥 바닷물에 집어 던져버리면 그걸로 흔적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NHK에서 한번 30만 통인가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30만 톤. 그 얘기 듣고 나는 정말 이야 일본은 정말 끔찍한 사회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얼핏 그 뉴스 한번 나오고 그대로 싹 사라져버려요. 찾아보려고 해도. 정말 어떻게 재난 지역에 저 멀리서 남자들이 그렇게 원정화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수재민들 보면은 전부 텐트 하나씩 다 깔끔한 텐트 하나씩 다 배당을 해요. 그럼 그게 이제 안에 쫙 잠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 프라이버시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뭐 안에서 탈의 같은 것도 가능하고 모든 거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으니 그 종이박스 같은 거 완전 오픈된 상황에서 그 뭐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의 재난 그 대응 수준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이.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과거에 일본이 뭐 경제적으로 엄청날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재난을 대응을 잘하는 나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일본에서는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당장 후지산이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당장 난카이 대지진이 벌어져도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전조 증상이 몇 년 전부터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는 요코하마 지역 쪽에서 무슨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고무 타는 냄새. 예, 이게 한 좁은 지역에서만 아니라 네. 이제 도시 전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네네.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굉장히 많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화재가 일어나거나 무슨 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이 지각이 움직이면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냄새가 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그 대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물고기 떼가 대량으로 그 죽어서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발생했거든요. 요거 놓고 이제 일본에서는 네티즌들이 뭐 대지진 전조 증상이다. 그러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좀 더 부각이 돼서 그 작가분의 만화가 네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터질 시기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좀 돌아보면은 네.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한국이 정말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많이 했죠. 네. 예.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붕소를 한국이 여분의 붕소를 전부 다 일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이제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대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본에 붕소를 전해줬고, 뭐 원유를 일본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전 국민이 모금 활동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일본에 줬습니다.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본 언론에서는 어느 나라가 얼마의 그 지원을 했는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아, 웃기는 거죠. 네. 이거 지원 받은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인데 어느 나라는 얼마 줬고 어느 나라는 얼마 줬다고 그 순위를 매겼어요. 근데 그 순위에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뺀 거예요, 그럼 일부러? 뺀 거죠. 그건 너무하네, 그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큰 일이 터졌으니까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이 나라에 감사한다. 이 나라에 감사한다. 이 나라는 어떻게 지원을 해줬다. 네. 뭐 그러한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빠져 있었다는 거죠. 뭐 대만 같은 경우 뭐 굉장히 크게 강조하면서 뭐 감사한다 그러한 보도 내보내고 그랬는데 뭐 한국은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거 보면은 좀 왜 그랬나 아,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소다로 망원제조기 아소다로가 몇 년 전에 한반도 유사시에 난민들이 일본으로 대량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자위대를 출동시켜 사살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해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지지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니까 하는 말일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 일본 노인네들 뭐 무슨 뭐 80인가 90까지 사는 노인네들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할 수 없다. 아.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캐릭터가 원래 그렇구나. 예, 네. 원래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상한 말 자주 하는데 네. 근데 이걸 놓고 봤을 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일본의 그러한 대재난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라는 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만화책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 예, 이것인데요. 오, 이게- 처음 봐요, 처음. 아, 네네네. 이거 시르물인데, 네. 일본에 제가 아는 분이 보내왔어요.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어 있다. 라는 것으로 보내오셨는데, 내가 본 미래 완전판라고 해서, 네. 이 작가는 다스키 료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원래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고요. 네. 네, 이 사람은 그 원래 금을 잘 꽂서 그 금이 실현이 되는 것을 몇 번이나 그렇게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1997년에 그때까지 금을 끄고 실현이 된 것을 쭉 썼어요. 네, 그거는 예를 들면 다이애나 비의 사망 사건이라든가 네. 혹은 그 퀸이라는 그 노래하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유명한. 네. 예. 예, 그게 그 보컬이 에이즈로 사망하잖아요. 네. 예, 이런 것도 다 금으로 봐요. 기타 굉장히 많은 것을 금으로 일단 그 천에 파서 실현이 된 것을 만화에 그리고 그게 1997년에 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많이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이야기니까. 과거의 이야기니까 다 이게 금에서 봤다라는 것은 그냥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주목을 1997년에는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책에 그래도 2011년 3월에 대재난이
온다. 대재앙이 온다. 조금 재난하고 재앙이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데 그렇게 쓴 거죠. 그게 1997년이니까 뭐 15년 정도 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톰북 대지진으로 적중이 된 것입니다. 네. 3월 11일이었는데 3월까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은 이 책은 그 사람의 그 예언책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고 그 첫 번째 책은 표지가 좀 비슷해요. 그 표지는 이게 그 작가의 오르글이라고 하는데요. 요소이니까 첫 번째 책도 거의 비슷한 그림이고 첫 번째 책은 그러나 이 요소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름도 내가 본 미래 똑같대요. 네, 이거는 네. 완전판이라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데 새로운 것은 눈물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그 새로운 예언이 들어간 거죠. 바로 그것이 올해죠. 이게 낸 것은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냈는데 2021년입니다. 예, 2021년에 냈는데 2025년 7월 5일 그러니까 날짜까지 예, 네. 일본에 대재앙이 온다.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톰북 대지진을 적중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팔리게 됐죠. 한 번 적중시켰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다시 적중되지는 그거는 7월 5일이 와야 네.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대재난이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 재앙이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자연의 재앙. 그러나 이 사람 이번에 올해 7월 5일은 재난이라고 해서 약간 인위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해석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어떤 것이냐.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본 금인데요. 네네. 이게 태평양이죠. 네. 태평양의 일본의 남쪽 그리고 대만에서 동쪽 그리고 필리핀에서 보면 북쪽이 되는 어떤 지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다. 이런 그 그물을 봤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두 마리의 용이 다가가 가지고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폭발로 일본에는 동북 대지진 때 쓰나미의 3배 이상의 쓰나미 일본으로 가고 그리고 이 폭발의 영향으로 대만, 필리핀 그리고 홍콩의 육지가 연결되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 일본이 막아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본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물 속에 잠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끔찍한데요. 끔찍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적중시켰기 때문에 계속 7월 5일에 실제로 뭐가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저는 믿지는 않고요. 네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 갖고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난카이 트러프 해곡이라고 하죠. 대지진이 일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난카이 해곡이라는 것은 남해 해곡이라는 것은 일본의 큐슈 남쪽부터 나고야 정도까지 이어지는 그 앞바다에 있는 그 하나의 해곡이라는 해조에 있는 고르차기예요. 거기에서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올해는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난 지 8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 100년 넘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진이 일어나면 역시 돈북대 지진의 쓰나미의 3배 이상의 쓰나미가 일본을 휩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곳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든가 합니다. 그래도 폭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곳을 찾았더니 바로 지점에 미국이 1950년대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50년대 네네. 후반부터 그때 베트남 쪽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일본에 기항하고 베트남 쪽으로 가는 그 미국의 군함의 수소폭탄이 탑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수소폭탄이 그러나 항공모함이라고 하죠. 항공모함 위에 있는 그 비행기 안에 있었대요. 그 비행기가 바로 코이 지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아,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이 그 해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 미국하고 일본은 그때 이 사건을 은폐합니다. 네, 그때 일본은 핵을 가져오면 안 된다, 네. 만들어도 안 된다. 네네. 이러한 비핵 3원칙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본의 요코스카 항으로 들어간다라는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거 법을 어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로 했고 미국도 수소폭탄이 떨어졌다, 그대로다라는 것을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비행기도 그리고 거기에 일단 조종사가 이미 타고 있었대요. 타고 있었는데 미끄러진 거죠. 아. 네,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나 모든 것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아들이 말합니다. 뭔가 해저 화산의 폭발이라든가 가까이에서 있으면 수폭이 폭발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네. 네네. 사실 일본 주변에서 그러한 해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조그만 섬이 생긴 그런 것을 2년, 3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서 네. 혹시 거기 가까운 데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습폭을 건드려버리면 이거는 나가사키의 원폭의 거의 100배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또 몇 개 탑재되어 있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2개, 3개 있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말해요. 7월 5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지금까지 촉춘땡 예언 같은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전에 동북대 지진도 그냥 3월 거기까지는 네. 맞았는데 그러니까 7월, 8월 그 정도로 말하면 조금 네. 작가를 위해서도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이거 암살 미스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네네. 동가하는 네. 이쪽이죠. 네. 귀. 네. 예, 예. 이게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올해 1월 9일에 대지진이 거기에 온다고 칼리포니아에 온다고 예언했거든요. 네. 2월 9일이 지났잖아요. 지났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칼리포니아에 그 진도 7의 지진이 있었기는 했어요. 그럼 아주 대지진으로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도 진도 7의 지진은 큰 지진이에요. 그렇죠. 네. 이러다 왠지 잘 모르지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도 그 일본에 아주 거대한 쓰나미가 간다. 그 날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것을 믿는 입장이 아니지만 일단 주목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너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진짜. 네네. 그런 지진이라든가 아주 큰 변화에
징조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토르코레들이 죽어서 해안에 많이 누워버린다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큰 해일이나 지진의 징조로서 샘물들의 이상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거 오히려 좀 주목할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잘 기억해 두시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일단. 맞아요. 네네. 한국에도 뭐 어떤 네.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면은 사실 뭐 전 세계 엄청나죠. 영향이라고 봐야죠. 네. 예. 어. 그러니까 동북 대지진 때도 한국의 지반이 그 5cm에서 10cm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반도 아래에 균열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진이 많아졌어요. 사실 그 맞아요. 견주라든가 네. 포항 쪽에서 이거는 동북 대지진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일단 지진이 오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몇 년 후, 몇십 년 후냐.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지금 곧 터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뭐 후지산은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후지산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정상에 오면 10월 정도만 돼도 벌써 10월 2일 보면 눈이 쌓인다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 10월 이후로 겨울 동안은 하얗게 흰 모자 쓰고 보이는데 지금 눈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얘기. 그런 것들은 이제 열이 올라오고 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 밑에 부글부글 끓는 그런 것들의 현상, 온천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잔잔한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지질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기한도 거의 꽉 찼고 후지산은 꽉 찼어요. 그 다음에 난카이 이거는 뭐 10년, 30년 그 사이 그 주기가 이제 150, 그 다음에 100, 이번에는 한 80 정도로 보니까 곧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주기를 끄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카이가 한번 터지면은 이건 거의 최고 레벨로 온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바로 옆에서 이거 흔들어 버리면은 후지산하고 연결돼 있어요. 후지산 같이 터지잖아. 그러면 일본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터지면. 두 개 동시에 터졌다 그러면 일본은 야. 이제 반을 쪼개지는 거예요. 섬이. 이쪽에 태평양 쪽이고 그냥 가라앉거나 아니고 융기하거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갈라질 거란 말이죠. 그런 현상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온다고 다들 보는 거예요. 지질학자가 대부분이 안 온다고 얘기한 지질학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죠. 그 불안한데 그게 제대로 그 국가가 뭐가 이게 굴러가겠나 싶어요. 지금 근데 그게 이런 만화책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지몽을 꾸는 네. 사람이라. 네. 그 지금도 이번에도 이 얘기를 그 인터넷 들어가보면 이 사람 만화가 계속 그게 내용들이 내가 그걸 다 팔로우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참상을 쭉 써놓은 거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쿄 도시가 거의 마비돼 버리고 2,500만 명이 더 필요해야 되고 근데 500 몇십만 명은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럼 그 제가 도쿄돔이 그 가득 채우면 한 350개 정도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 쫙 뿌려지는 거예요. 3cm만 쌓여도 차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전부 정전 다 돼버릴 거잖아요. 도쿄에 정전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 삶을 못 살겠죠. 그렇죠. 물도 끌어올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많은 국민들의 생활 자체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끔찍한 거죠. 그게 뭐 길어야 30년 이내로 다들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뭐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도 만화를 그렇게 그렸잖아요. 만화를 그렸는데 분명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꿈을 계속 꾼다잖아요. 그런 얘기.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구글 지도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자꾸 떠오른다잖아요. 그게 7월 5일이라잖아요. 참 얼마 안 남았네. 황당하죠. 뭐 하여튼 바로 우리 옆나라에 그러는데 그 뭐 우리한테는 뭐 어떤 피해가 올 거냐. 후지산 폭발하는 건 우리한테 거의 피해가 없어요. 편서풍 때문에 전부 도쿄나 이쪽 가나가와나 이쪽 오른쪽으로 쫙 퍼지지 이쪽으로는 오질 않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니까 이게 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뭐 여름에 편서풍인가 뭐 그게 볼 때는 만약 그때라면 조금 다르긴 하다 그러는데 거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난카이 제도도 보면은 완전 태평양 쪽이잖아요. 동해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그건 없다고 나는 봐요. 물론 뭐 경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 지진 있었잖아요. 그때 뭐 4.5인가 5 가까이 됐었나? 아마 그 정도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죠. 워낙 크니까. 그렇죠. 크게 흔들어 버리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큰 타격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봐요.
우리 조상이 참 명당이 잘 잡은 거죠. 옛날에는 정말 지지도 못 사는 황토볼에다가 여기다가 해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지하 자원도 없고 완전히 이런 이상한 땅에다 우리 조상들이 자리 잡았다 해가지고 원망도 없잖아 했었는데 지금은 반도체를 지어도 튼튼해요. 흔들리지 않죠. 네. 태풍이 옵니까? 거의 안 오죠. 지진이 뭐 있어 와야 잠깐 흔드는 정도. 세상에 금수강산이 이제서 제대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일본의 뭐 난카이 대지진이나 후지산 폭발 이런 것도 일어나면 일본 경제도 무사하지 못하겠네요.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거죠. 흔들어 버리면 그 뭐 전부 뭐 물리고 뭐 다 엉망진창이 돼 버릴 테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잖아요. 토인비 같은. 도전이 강하면 응전이 일어나더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위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솟아나니까 오히려 무기력한 거에서 뭔가 살아야겠다. 그런 오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응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 IMF 이후에 그랬듯이. 완전히 폭삭 망할 경우에 오히려 거기서 쇠살이 돋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게 일본의 미야다이 신지라는 사회학자인데 자주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늘 하는 얘기예요. 일본은 반드시 지금 한번 망해야 된다. 이 시스템은. 빨리 망하면 빨리 망할수록 일본에게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베가 그때 통치할 때 이 사람은 아베를 보고 깨춤을 췄어요. 와, 아베가 빨리 일본을 망하게 해준다. 너무나 세세토록 너 총리해라 그러고 그랬는데 갑자기 유명을 달리해버리니까 실망이 대단했다 그래요. 그때 미야다이 신지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너무 그렇게 이제 좀 과하니까 어떤 청년의 칼을 맞게 됐죠. 그 뒤로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전에는 막 진짜 신랄하게 일본 비판했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일본의 모습은 빨리 망하면 빨리 망할수록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세상이 도전하게 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렇게 한번 정말 지진이 와가지고 나라를 전체 한번 막 왕창 흔들어 놓으면은 살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그게 응전이 생겨가 더 활력 있는 어떤 일본을 꾸려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죽는 사람은 죽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역사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토인비가 그 얘기를 그렇죠. 분명히 했어요. 한민족이 도전을 엄청나게 받으면 그게 응전이 있어가지고 발전한다. 대표적인 민족이 한국 민족, 조선민족을. 우리 민족은 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죠.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역사 속에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을 거라고. 토인비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 조선, 이 한반도가 세계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도전을 너무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하면서 이게 뭐랄까 현실 극복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졌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도 한 번쯤은 그렇게 큰 고난을 한번 겪어보는 것도.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미야다이 신지가 뭐냐면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운명 공동체라는 거는 똘똘 뭉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떨 때 뭉치냐. 외부로부터 혹독한 시련이 왔을 때 그 공동 운명체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게 이번에 지진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일본이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제 우리 망했다. 다 같이 망했다.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면 공동운명체 같은 느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단결해서 뭔가 이 극복해 나가자.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 모습은 완전히 일본말로 바라바라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역사 속에 어차피 한 번 지나가잖아요. 옛날에 관동 대지진도 그랬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사라진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대 32만 명 정도 사망할 거라는데 1억 2천 넘는 인구 중에 2만 뭐 죽는다 해서 옛날에 중국 어땠습니까? 문화대혁명 할 때 2,700만 명을 때려 죽였어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거기에 비하면 뭐 이게 그렇게 큰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파괴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건설이잖아요. 저 고베 가보면은 그 지진 그게 나고 나서 그 뒤에 한번 가봤더니 도시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고 돈은 물론 많이 들어서 그게 이제 빚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내부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도시 건설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파괴를 한번 하고 나면 새롭게 건설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또 돈이라는 것도 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극복해내면은 멋진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되 그걸 이제 전화위복으로 삼으면은 또 일본 민족에게 하나의 그 뭐랄까 단결 그다음에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의 일본이 또 형성될 수 있지 않겠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죠. 근데 하나만 더 궁금한 게 근데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많은 지질학자들의 경고가 있는데 일본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안 한 건 아닐 거잖아요. 뭐 손을 아예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너무나 엄청나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일본에 한번 보세요. 태풍이 한 해에 아주 매서운 게 한 5개는 기본적으로 지나갔어요. 최근 몇 년은 뭐 거의 10개 정도 지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혹독하게 지나가면서 완전히 그냥 그 지역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경우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걸 대응을 거의 못하고 있더라고. 계속 그런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5년에 한 번 엄청난 태풍이 지나갔다 치자. 그러면 그거는 금방 그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몇 년 거의 없다 치면은 그 수리하고 뭐 극복하는데 복구하는데 금방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그동안 쌓아놨던 재난금 같은 것들이 쌓여있는 것 가지고 한꺼번에 투자하면 되잖아.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매번 오니까 계속 돈을 투자하니까 없는 거예요. 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수해민들을 어디 강당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 보면 정말 참 불쌍하게 보여요. 아무런 시설도 없고 그냥 거기다 그냥 방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종이박스 같은 걸로 어떻게 뭐 했는데 보고 있으면 그게 하나 끔찍한 건 뭐냐. 동일본 대지진 때 거기 이제 수해민들이 강당 같은 데 이렇게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물자가 못 갔단 말이에요. 밤만 되면요. 저기 멀리서 원정 온대요. 남자들이. 밤에. 그 여자들은 그냥 성희롱 내지 성폭행 같은 거 하는 거죠. 근데 꼼짝도 못 한대. 그 혼란 상황에서 반항하다가 그냥 바닷물에 집어 던져버리면 그걸로 흔적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NHK에서 한번 30만 통인가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30만 톤. 그 얘기 듣고 나는 정말 이야 일본은 정말 끔찍한 사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얼핏 그 뉴스 한번 나오고 그대로 싹 사라져버려요. 찾아보려 해도. 정말 어떻게 재난 지역에 저 멀리서 남자들이 그렇게 원정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수재민들 보면은 전부 텐트 하나씩 다 깔끔한 텐트 하나씩 다 배당을 해요. 그럼 거기 이제 안에 딱 잠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 프라이버시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뭐 안에서 탈의 같은 것도 가능하고 모든 거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으니 그 종이박스 같은 거 완전 오픈된 상황에서 그 뭐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의 재난 그 대응 수준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이.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과거에 일본이 뭐 경제력이 엄청날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재난 대응을 잘하는 나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에서는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당장 후지산이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당장 난카이 대지진이 벌어져도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전조 증상이 몇 년 전부터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는 요코하마 지역 쪽에서 무슨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고무 타는 냄새. 예, 이게 한 좁은 지역에서만 아니라 네. 도시 전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네네.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굉장히 많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화재가 일어나거나 무슨 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이 지각이 움직이면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냄새가 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그 대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물고기 떼가 대량으로 그 죽어서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발생했거든요. 요거 놓고 이제 일본에서는 네티즌들이 뭐 대지진 전조 증상이다. 그러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좀 더 부각이 돼서 그 작가분의 만화가 네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터질 시기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좀 돌아보면은 네.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한국이 정말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많이 했죠. 네. 예.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붕소를 한국이 여분의 붕소를 전부 다 일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이제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대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본에 붕소를 전해줬고 뭐 원유를 일본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전 국민이 모금 활동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일본에 줬습니다.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본 언론에서는 어느 나라가 얼마의 그 지원을 했는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아, 웃기는 거죠. 네. 이거 지원 받은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인데 어느 나라는 얼마 줬고 어느 나라는 얼마 줬다고 그 순위를 매겼어요. 근데 그 순위에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뺀 거예요, 그럼 일부러? 뺀 거죠. 그건 너무하네, 그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큰 일이 터졌으니까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이 나라에 감사한다. 이 나라에 감사한다. 이 나라는 어떻게 지원을 해줬다. 뭐 네. 그러한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빠져 있었다는 거죠. 뭐 대만 같은 경우 뭐 굉장히 크게 강조하면서 뭐 감사한다 그러한 보도 내보내고 그랬는데 뭐 한국은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거 보면은 좀 왜 그랬나 아,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소다로 망원제조기 아소다로가 몇 년 전에 한반도 유사시에 난민들이 일본으로 대량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자위대를 출동시켜 사살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해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지지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니까 하는 말일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 일본 노인네들 뭐 무슨 뭐 80인가 90까지 사는 노인네들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할 수 없다. 아.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캐릭터가 원래 그렇구나. 예, 네. 원래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상한 말 자주 하는데 네. 근데 이걸 놓고 봤을 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일본의 그러한 대재난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라는 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